반갑습니다. 새해 첫 강의죠. 그렇죠? 예, 예. 첫날부터 민법이라서 좀 그러네. 예. 자, 일단 여기 프린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막 드리죠. 첫날부터 많이 주죠. 그렇죠? 이거 다 약속을 한 거예요, 미리. 자, 제일 먼저 연간 강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민법이 진행되는지 쭉 써놨으니까 일단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거기 강의 과정 쪽에 보시면은 뭘 할 건지 1, 2월 달에는 뭐 하고 3, 4월 달에는 뭐 하고 5, 6월 달에는 뭐 하고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 순환 수업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일단 개념 잡는 거예요. 개념. 개념이 뭐냐면 의.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의예요, 의. 자, 11월 달, 12월 달 들으신 분은 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봐요. 다 잊어먹잖아. 그렇죠? 의는 요건 플러스 효과다. 자, 이 의가 어디 있어요? 진짜 다 잊어먹었어요?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그렇죠? 조문에. 내가 조문이 요건 플러스 효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원칙 플러스 예외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 2월 달에 일단 조문을 읽을 줄 알아야죠. 조문. 응? 조문 위주로 갈 거예요.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시면 거기 기본소에 따라서 수업할 거예요. 기본소에 따라서 쭉 기본소에 따라서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하나 더 받으신 거 있어요. 핵심 요약 정리라고 있죠. 요 기본서 내용을 기본서 순서대로 내가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하고 둘이 같이 보면요. 내용을 빨리 정리할 수 있겠죠. 내 자랑 한번 할게. 내가 이 기본서 저자예요. 기본서 저자니까 책을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잘 쓰겠어. 요약도 잘할 거 아니에요. 요약도 기가 막히게 잘해놨으니까 책보다 더 나아. 잘해놨으니까 요것만 딱 갖고 있으면 6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내용이 팍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탁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뭘 할 수 있어요? 내용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내가 문제 바로 풀라 그랬거든. 어디 있는 문제? 예, 기본서에 있는 문제. 그렇죠? 그래. 그건 뭐 또 이따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강의 목표가 있고 제가 약속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일단 목표가 보시면은 일단 제가 민법은 공법하고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요.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힘든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내가 확실하게 줄여드릴게. 양은 확실하게 줄여드릴 거고 두 번째 정석에 따라서 하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우리 목표는 합격이죠. 어렵게 나와서 떨어졌다. 이건 비겁한 변명이야. 왜? 나 혼자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미리 대비하고 들어가면 되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임진왜란 왜 일어났어요? 방심해서 일어났어요. 방심해서.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방심하면. 세 번째는 유쾌한 강의, 그 다음에 상쾌한 정리, 통쾌한 학교. 말 좋죠. 그렇지? 이런 거 잘해 내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민법은 우리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도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기 예 4개 써놨죠. 변리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이 치러지면 제가 바로 문제를 입수해서 기출 문제를 바로 그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국가고시 기출 문제를 계속 이제 보면 아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합격을 위한 3종 세트가 준비가 돼 있는데 빵급 웃는 민법 지문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따 구매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가 있어요? 네, MP3가 있어요. 그렇죠? MP3 다 넣어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뭐 아직도 안 돼 있다 그러신 분은 갖고 오시면 아이폰은 따로 보내야 돼. 아이폰은. 그러니까 그럼 다 갖고 오시면 내가 아예 지난주에도 케이블을 갖고 왔어. 연결하는 케이블을 다 넣어드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건 있고 그다음에 평범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요약집 안 그러고 엑기스 그렇게 돼 있어요. 엑기스. 엑기스. 이게 207페이지인데 본문만 하면 한 190페이지밖에 안 돼요. 막 줄어져 있죠. 내가 줄이는 건 확실하게 줄여준다니까요. 세 번째가 7, 8월 단원별 모의고사 요 3개가 뭐죠?
7월 달 이후에 되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반복해야 된다. 요것만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당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빠지면 안 돼요. 이 민법은 거기 써놓은 것처럼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걸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운 게 또 그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중간에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럼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만 갖고는 사실은 민법은 안 돼요. 양도 많고 개념도 새로운 거라서 꼭 뭐 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하라고 핵심 요약 정리 드린 거니까 복습 양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맨 밑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숙제를 좀 내드렸어요. 뭐 오자마자 숙제냐? 지난번에 11월 달에도 오자마자 숙제였죠. 숙제 첫 번째 인문 강의 지금 1월 달, 2월 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문 강의 안 들으셨잖아. 근데 인문 강의를 또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지금 새로 또 강의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안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후하고 다음 주 오후에 제가 한 번은 책에 한 번은 용어 인문 강의 했던 걸 다시 한번 해드릴 거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인문 강의 첫날 한 게 있어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좀 보고 오셔야 돼. 인문 강의 할 때 11월, 12월 강의 첫 강의 때 뭘 했냐면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거기 쭉 써놨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11월 달, 12월 달에 저하고 같이 인문 강의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다 잊어먹거든. 우리가 이게 사람이 항상 솔직해야 돼. 그렇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합격하려면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요. 양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 첫 번째는 나오는데 두 번째가 안 나오잖아. 두 번째요. 그렇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된다.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암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요. 암기를 먼저 해야 된다. 암기를.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해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뭘 해야 된다. 반복 복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복습할 때 뭐로 해라? 문제 풀어라. 그래서 1, 2월 달은 어디 문제 풀어라. 기본소에 문제 있잖아요. 기본소. 3, 4월 달, 5, 6월 달 내가 계속 문제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 쭉 다 있으니까 내가 11월 달, 12월 다 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딱 하루 것만. 세 강지죠, 세 강의. 세 개죠. 세 꼭지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수업을 해드리고 그것도 촬영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번에 또 그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가 11월 달, 12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 보관하는 폴더를 준비해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오늘도 이렇게 막 나가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 요약 정리 있잖아요. 오늘이 6페이지 나갔는데 이렇게 계속 나가거든요. 번호를 붙여갖고서 여기 보면 민법 총지 01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 딱 순서대로 착착착착 보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꾸겨가지고서 책 속에 꽂아갖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꾸겨버린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게 나도 장만했다니까. 나도 장만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장만해가지고서 그래서 계속 나가요. 1월 달, 2월 달은 이렇게 내용 정리가 핵심 요약 정리가 나가고 3, 4월 달에는요. 단원별 문제 나가고 5, 6월 달에는요. 전범위 문제 나갈 거예요. 이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 다른 국가고시 기출 문제 있죠. 올해 나올 건 내가 따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전에 나온 거 있죠. 이전에 나온 거 내가 다 망라해갖고 드릴 테니까 중개사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또 따로 보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기본서 안에 들어있는 게 중개사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고시 기출 문제로 문제를 구성해서 계속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이게 준비 안 된 사람 어떡할까요? 다음 주부터 안 줄까요? 이거 안 가져오면 이런 거 없으면 프린트 못 받는 거야 이제. 아니 나는 정성껏 밤새서 만들어 갖고서 이거 있죠. 내가 다 찍은 거야 오늘 와서. 내가 직접 찍었어 내가 이거 포즈키스.
예? 직접 찍었어. 영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의 들여서 내 기를 다 넣어갖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잘 보관하셔야 돼. 그렇죠? 대신 11월 달, 12월 달에 나간 거 있죠? 11월 달, 12월 달에 나간 거 그럼 버리시면 돼. 이제 안 봐도 돼요. 양은 확실하게 줄여주죠. 안 봐도 된다니까요. 책이 다 있어요. 기본서 안에 다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요거 보면 돼, 요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면 계속 볼 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요거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난 11월 달, 12월 달에 인문 강의할 때 아예 인문서로 수업을 안 했잖아. 왜?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안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린트도 보지 말고 이제 요거 봐요, 요거. 됐어요? 자, 세 번째는 11월 달, 12월 달 하신 분들은 다 하셨는데 카페 가입하시는 건 맨 밑에 있죠. 그렇죠? 카페를 가입해야 거기 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MP3도 거기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자료 있죠. 내가 다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혹시 만약에 그날 못 와서 못 받았다, 그럼 거기 가서 받으시면 돼. 거기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수업이 수요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질문 답변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돼. 그럼 내가 그날 밤에, 보통 밤에 들어가요. 밤에 보통 한 1시 2시 들어가서 그때 답변 쓰고 나오니까 그날 문제를 질문을 넣는데 답변이 없다 이거예요. 밤에 간다니까. 밤에. 밤에 있으니까 밤에 보세요.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 하세요. 다음 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얘기 되셨으니까. 예? 예. 지금 밖에서 준비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민법 지문은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1년 내내 지금서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는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이제 됐고, 우리가 지금 1월 달, 2월 달에 명절이 껴가지고서 그래서 좀 횟수가 빠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수업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기본 수업 피십시다. 오늘 민법책 다 가지고 오셨죠? 혹시 개론책 갖고 오신 분 없죠? 예. 그런데 가지고 오시면서 요거 법령집도 같이 갖고 오셨죠? 요건 또 안 가져오셨네. 항상 이렇게 법령집을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 조문 중에서 중요한 조문은 조문 제목에다가 내가 뭐 해놨다? 밑에다 줄을 거놨어요. 예를 들어서 103조예요. 제목이 뭐예요? 반, 사회, 질서, 행위죠. 이 조문은 중요한 조문이에요, 안 중요한 조문이에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줄이 쫙 거져 있겠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조문은 제가 줄을 다 거놨어요. 조문 제목에. 그러니까 그건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 시험 범위지만 줄이 안 거져 있어요. 그럼 그건 안 하셔도 돼. 시험 범위지만은 그런데 줄이 안 거져 있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요, 항상 조문을 참조하시는 거예요. 1, 2월 달에 우리 뭐 한다 그랬어요? 조문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문 꼭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피시면 되냐? 페이지로 42페이지겠네. 1장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이네요. 자, 여기 42페이지에서 하실 거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 보시면 거기 생활관계라고 나오죠. 그렇죠? 생활을 하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거기에 맨 첫 번째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사회가 뭔 소리예요? 사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죠. 더불어 살아가니까 뭐가 필요하다? 규범이 필요하다. 규범이 뭐겠어요? 지켜야 될 약속이 필요하다. 이 약속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갈등,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뭐가 있어야 된다?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규범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요. 법 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도덕 규범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거고 법 규범은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고
11월 달, 12월 달에도 똑같은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약속, 도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건 오로지 하나, 딱 하나, 뭐예요? 수업 시간 중에 휴대폰은 무음으로, 진동도 하지 마, 무음으로. 진동하니까 몸을 같이 떨어 그냥 수업 시간에 몸을 같이 떠니까 그것도 소리나. 응? 그러니까 자, 이 도덕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은 뭐다? 진동도 아니고 무음이다, 무음. 그렇죠? 만약에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잠시 꺼두셔도 좋아. 응? 그런데 끌 수는 없으니까 왜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끄란 말은 안 할게. 대신 무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갑자기 수업 시간에 긴장이 확 깨지면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휴대폰 울린 사람한테 내가 그 휴대폰 이래 가지고 오세요.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도덕은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이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하는 거예요? 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 권리. 이 권리 중에서 무슨 권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바로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민법이잖아요. 민법은요 사법인데 제3법, 가족법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요 제3법이죠. 그러니까 제3법은 뭘 규율하는 거예요? 재산권이요. 재산권.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죠. 왜? 제3법에 뭐가 있으니까? 물권법, 채권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건 재산권 공부하는 거고요. 재산권은 물권하고 뭐가 있다?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를 하시는데 이게 물권법에 가면 물권이 되는 거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거기 법률 관계 공부하시는 거야. 우린 인간관계 이제 끝났어요. 휴대폰은 진동으로 아니라 무음으로. 그렇죠? 그거 하나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 관계는 뭐가 문제가 된다? 권리가 문제가 된다. 그렇죠? 권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 법률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제 법률 관계 하나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 줄이 그어져 있죠. 갑하고 병 사이에도 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갑하고 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법률 관계가 있죠. 그렇죠? 갑하고 병 사이도 뭐가 있어요? 법률 관계가 있죠. 근데 을하고 병 사이는 법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줄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법률 관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달라 그럴 수 없죠. 근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11월 달, 12월 달 삥 뜯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나 10,000원만 더 달라 그러면 그럼 얘는 얘한테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권리가 없으니까 얘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거는 권리인데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맞은편 있는 사람한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2페이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 의무 관계다.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 거질라면 자 이제 그 밑에 옆에 43페이지 내용은 제3법 한다는 거 봤으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됐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줄이 거질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자, 법은 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하면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줄이 거질라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에 뭐가 있어요? 딱 두 개 있죠. 법률행위 있고 법률 규정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는 체계예요. 체계.
체계. 그러니까 이건 민법 총칙에서도 나오고 물권법에서도 나오고 채권법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 써놨죠.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 행위 제일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이거든요. 앞으로 법률 행위라고 나오면 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해라? 매매 계약이다. 그렇죠? 자, 법률 행위는 뭐다? 매매 계약이다. 그럼 매매 계약이 뭐 하는 건지 조문 한번 보십시다. 조문. 눈으로 봅시다. 563조입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같이 볼 수 있을 때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문집으로는 법령집 여기 조문 보자니까요. 왜 없어요? 그럼 그냥 들으시면 돼. 뭐 맨날 했던 얘기인데 뭐. 자, 563조 매매의 나와 있죠. 563조 47페이지. 예, 내가 다 불러주니까 상관없어요. 없어도. 자, 563조 매매의 매매가 뭐냐? 내가 매매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는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가 뭐고 매수가 뭐냐? 자, 읽어 드릴게.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걸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죠. 그게 매도. 매도.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했죠.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했죠. 그게 뭐예요? 매수. 그래서요? 매도, 매수. 그게 매매 계약이라고요. 자, 그러면 프린트 내가 조문 가져오라 그랬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오늘 받은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또 법률행위 매매계약 그려져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 자, 제일 첫 번째 그림 있죠.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도하겠다고 약정했죠. 그게 뭐예요? 청약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을이요. 매수하겠다고 뭐 했어요? 약정 승낙했죠. 매도, 매수, 청약, 승낙이 합치가 돼서 매매계약이 성립했죠. 매매계약이 뭐라고요? 법률 행위야.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뭐가 발생해야 돼요? 효과가 발생해야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자,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도하겠다 그랬죠. 매도가 뭐예요? 내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 재산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 그렇죠? 여기요. 재산권이 물권, 채권인데 물권 중에서 뭐예요? 내 집 소유권을 너한테 이전해 주겠다고 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뭐가 생겼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죠. 그렇죠? 을은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매수하겠다. 매수가 뭐예요? 대금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갑은 뭐가 생겼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죠. 청구권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야. 채권이 지금 발생했고 발생했죠. 그렇죠? 채권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 그러는데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어떻게 발생했어요?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겼고 매수한다 그랬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죠. 그렇죠? 매도 매수가 뭐라고요? 청약 승낙이라고요. 청약 승낙이 뭐라고요? 거기 써져 있는데 의사 표시요. 그렇죠? 의사 표시요. 갑이 을한테 매도한다고 의사 표시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 거고 을이 갑한테 매수한다고 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으니까 자, 이 법률 행위는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해요? 의사 표시한 대로. 청약 승낙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교재 보시면 법률 규정 있죠? 자, 44페이지 다시 보세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쭉 공부할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자,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놨죠. 그건 조금 이따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법률 규정 있죠. 크게 법률행위, 법률 규정으로 나누잖아요. 법률 요건은. 그런데 자, 법률 규정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 나와요? 그래요. 준법률행위 나오죠. 준법률행위 중 제일 첫 번째 의사의 통지 나오죠. 거기 표현행위 보시면 의사의 통지 나오죠. 그렇죠?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고예요. 최고. 최고. 그래서 넘겨서 46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생각하지 말고 1, 2월 달에 하나만 잡으라고. 하나만. 한 놈만 일단 먼저 패놓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난 다음에 3, 4월 달에 또 하나 추가하고 5, 6월 달에 또 하나 추가하고 하나씩 늘어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3개 다 하려고 그러면요. 안 되지. 아니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은데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잡으라고. 하나만. 그래서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뭐가 있어요?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자, 준법률행위가 뭔지 한번 해봅시다. 자, 항상 이렇게 준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죠. 준법률행위다. 그게 뭐겠어요?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죠. 준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죠. 아니면 뭘까요? 칠판에 써져 있잖아요. 법률 규정이지. 아니 법률 요건이 딱 2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얘는 법률행위에 준해. 그럼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잖아. 법률행위면 준할 필요가 없잖아. 아니 법률행위 그 자체인데 왜 준해? 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다? 법률 규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최고가 뭐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최고는 이거죠. 최고. 그렇죠? 법에서 최고는요. 독촉. 너 어떻게 할 거야? 독촉. 최고가 뭐라고요? 독촉이요. 독촉. 우리가 흔히 뭐 독촉장 그러잖아. 독촉장. 그렇죠? 그게 원래는 최고장이야. 최고장. 최고. 그렇죠? 이 최고가 뭐라고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요. 법률 규정이니까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하냐면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그대로 법률효과 발생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다르겠죠. 법률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때 다르겠죠. 그렇죠? 자, 얘 한번 들어드릴게. 그래서 내가 조문 가지고 오라 그런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돼. 자, 일단 어디 보시면 되냐면 이 조문은 우리 많이 나오는 조문인데 자, 120 잠깐만요. 건들이 여기 있다. 131조. 131조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조문 14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배우신 건데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에서 자 지금 거기 31조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한테 뭐를요? 너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추인이 뭐라 그랬어요? 추후에 승인해 주는 거 사후 승인이라 그랬죠. 그렇죠? 일단 무권대리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 이거 승인할 거요, 안 할 거요? 뭐예요? 독촉하는 거죠. 최고했죠. 그렇죠? 그 다음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상대방이 거기 보시면은 그런데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대답이 없었죠. 그럼 추인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데 보통 최고를 했는데 독촉을 했는데 대답이 없으면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안 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때 틀려요. 그러니까 거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건 우리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조 보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자 552조. 552조는 46페이지에 있어요. 다시 칠판에 다시 써드릴 테니까 자 거기 보시면 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나와요. 자 해제가 형성권이거든.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은요. 너 해제할 거요, 안 할 거요? 뭐 했어요? 독촉했죠. 그렇죠? 자, 좀 보세요.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그럼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년이요. 그렇죠? 그럼 10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궁금하잖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한테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죠. 최고했죠. 근데 2항이 중요해요. 2항이. 2항 보세요. 자, 전항의 기간 내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 어떻게 됐어요? 소멸하죠.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어때요? 그때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요. 준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규정이다. 그러니까 얘는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한다.
법률 규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어요. 무권 대리 131조죠. 최고를 했죠.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근데 대답이 없죠. 그럼요. 거절한 거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해제권이죠. 552조예요. 너 해제할 거요, 안 할 거요? 최고했죠. 그런데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했죠. 말 없었죠. 똑같아. 대답은 똑같이 안 했어요. 그럼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해제권은 소멸한다고요. 왜 해제권은 소멸했어요? 왜 소멸했어?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법률 규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해제권은 뭐 한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언제나 대답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대답을 안 했으니까 법에서 정해야지. 아, 대답을 했으면 그대로 했겠지. 나 추인할게요. 그럼 대답을 한 거니까 추인이 되겠지. 그렇죠? 나 해제할게요. 그럼 해제가 되겠지. 근데 대답이 언제나 없으니까 법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해제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왜 소멸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두 개가 있는데 성질이 같다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면 항상 그래요. 성질이 다르면 얘 규정은 여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요. 이 규정은 여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따가 나중에 나올 건데요. 나중에 나올 건데 이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자, 이제 다시 또 보시면은 44페이지 보세요. 자, 민법 총칙의 법률 규정이 준법률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소묘시효 있죠? 네, 소묘시효 있다 또 설명드릴 거야. 자, 그다음에 밑에 물권법에 가시면 4개 일단 먼저 하셔야 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경매 나오죠? 경매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이따 이제 여러분들 하실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104조가 있어요. 104조를 뭐라 그러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그래요. 그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자,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고 경매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고 성질이 같다 다르다. 성질이 다르니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104조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유 간단해요. 불공정한 뭐예요? 법률 행위. 경매는 뭐예요? 법률 규정. 서로 다르다니까 성질이. 경매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경락인이 자, 낙찰 경락대금만 완납하면 등기하래도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법률 행위고 서로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하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에 가시면 3개 있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다 뭐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건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건 이거 공부한다니까 권리. 그 중에서 뭐예요? 재산권, 물권, 채권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 관계 예 들어놨죠. 줄거져 있죠. 법률 관계가 있다. 이 얘기는 뭐가 있다? 서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줄이 거질라면 법률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에 해당해야죠. 그럼 어떻게 된다?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요건이 뭐다?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다. 그렇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줄이 거졌죠. 그러면 요건에 해당해서 이가 뭐가 발생해야 돼요?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죠. 법률 효과는 뭐다? 법률 효과는 이렇게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 행위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은 뭐다? 자꾸 따라하는 거야. 자꾸 매수하는 거다. 매도가 뭐다?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 거고 매수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긴 거니까 이렇게 법률행위 매매 계약은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한다? 의사 표시한 대로. 그렇죠?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말 그대로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 잡자고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다.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뭐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렇죠?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 중에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잡아요. 최고. 최고가 뭐다? 독촉하는 거다. 독촉.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하느냐?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자, 무권 대리에서 최고를 했다고요. 너 추인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런데 대답은 언제나 없어요. 대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보는데 해제권에서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하죠. 상대방이 너 해제할 거야, 안 할 거야. 최고했죠. 독촉했죠. 근데 해제가 없죠. 그럼 해제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왜 소멸했어요? 왜 소멸했어요?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어서 소멸한다. 그렇죠? 자, 이제 4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날개 있죠. 이게 날개가 왼 양쪽에 이게 있는 게 그 날개예요. 거기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문 제일 첫 번째 거 보세요. 기출 민법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최고를 했어요. 키워드는 벌써 민법 552조야. 그게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상대방이 최고를 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죠. 의사에 근거한 건 법률행위죠. 그럼 얘는 왜 소멸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한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나 하셨어요. 이따 또 드릴 건데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11월 달, 12월 달 받으신 분들은 논점 80개 받으셨어. 논점 80개. 내가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또 추가를 해갖고 새로 만들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요. 너 논점 80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요 80개 논점을 알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 논점 80개별로 내가 뭐 해놨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게 정답이 빵꾸 듣는 민법 지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논점 하나 금방 하셨다고요. 뭐 했냐면 준법률행위. 별 하나짜리인데 준법률행위는 뭐다? 그래요. 법률 규정이다. 그렇죠?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한다. 두 번째. 준법률행위에 뭐가 있다? 하나만 하자. 최고. 그래 최고.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26회 때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은 정답 최고. 단순한 암기 문제로 나와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면 다 나와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금방 나온 거 두 개 했죠. 준법률행위는 1번 법률 규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한다. 금방 우리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해서 뭐 했어요? 최고를 했더니 대답이 없었잖아요. 해제권이 왜 소멸했어?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한다 나왔잖아 이거. 그렇죠? 두 번째 준법률행위 뭐가 있다? 하나만 하자니까 최고.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그건 이제 그 다음번에 하시면 된다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벌써 두 개만 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세 개 하면요. 요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번에. 다음번에. 그러니까 논점이 준법률행위 하나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내가 효과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42페이지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선 딱 하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법률 관계죠. 뭐가 규율하는? 법이 규율하는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그래요. 권리 의무 관계다. 거기 권리가 있잖아. 권리가 뭐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 공부한다?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은 재산권 하는 거죠.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물권, 채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법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자, 그 페이지는 이제 그럼 끝나는 거고, 다시 이제 넘어가시면 이렇게 법률 관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행위라 그러면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다? 매매계약이요. 그럼 어떻게 법률효과 발생해요? 그래요. 청약, 승낙, 매도, 매수, 청약, 승낙한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하는 거고, 법률 규정은요. 준법률행위죠. 최고죠. 법률 규정이 정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하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성질이 같다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다르니까 규정이 서로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예 하나 들어드린 게, 자 104조는 이따 하실 거예요. 이따 나오는 내용이라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죠. 경매는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라고요. 성질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경매는 104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항상 성질이 다르면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니까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47페이지 권리변동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안 봐도 돼요. 자, 좀 쉬었다 보시다.